많은 사람이 버블 경제에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지만 항상 급할 때 오류를 범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키움TV 구독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 비슷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봤어요. 봤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한 번 이 선택을 잘못하면 5, 6년, 10년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깝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들어가려고 해요. 상가를 사서 미용실을 하려고요. 내년 4월에 상가 입주거든요. 세대수는 800세대가 넘고요. 실평수는 14평 정도 돼요. 2층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대출금 4억 7천으로 상가를 샀거든요. 만땅이요. 제가 지금 자리에서 14년 됐고요. 월세는 80이고 손님은 꾸준합니다. 직원 1명 데리고 매출은 1000에서 한 1300 정도 하고요. 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상가에서 이제는 일하고 싶어서요. 상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냥 준비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고 헉 그랬죠. 그래서 다른 문자보다 이렇게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나요? 예, 그랬더니 네, 그런 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계약이 끝났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것을 물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손해나지 않고 물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물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최고의 좋은 세팅을 해서 경쟁력을 갖는 미용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 중에 원장님이 그럽니다. 혹시 상가가 오르면 팔려고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 상가는 돈이 정말 있는 사람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가를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상가를 사기에는 너무도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상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용인들이 빠지기 정말 쉬워요. 왜? 내가 돈 안 내고 임대료 안 내고 걱정하지 않고 내 샵에서 하려고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오르는 걸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여러분이 어떤 철학처럼 알으셔야 되는데 결국 주택, 결국 아파트, 결국 뭐를 사더라도 그것은 땅을 사는 겁니다. 땅값이 오르는 거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지분이 많을수록 땅의 가치가 많을수록 그 건물이 올라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 상가를 사서 아주 좋은 입지에서 잘 하시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이 성공할 수익률을 낼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미용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한 번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원장님 상가 사지 마세요. 그런데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어떤 비전을 못 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상가로 건물로 바꿔 타세요.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사서 미용실을 하면서 임대도 받고 하면서 건물이 2배, 3배 오른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지. 단지 상가 하나를 보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이 방송을 찍는 거예요. 다른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말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합니다. 상가를 사지 말고 꼬마 빌딩, 즉 내가 임대를 줄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물론 크면 좋겠지만 월세가 최소한 4,500이 나오는 건물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꿔 타서 월세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건물을 산다면 최고 좋습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여러분은 상가는 사지 않는다, 꼬마 빌딩, 나머지 임대 주고 내가 하나의 상가를 쓰더라도 내 건물을 산다는 목표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 10억, 15억은 있으셔야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공부해라. 또 하나 여기서는 누가 그걸 권해줬어요? 그랬더니 손님이요. 그런 쪽에 일하는 손님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충분한 자금, 충분한 준비를 해서 사지, 그 누가 금방 권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장이 멈추고 성숙하는 시대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아요. 지금은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의 흐름, 마음 조급하면 알지만 여러분이 그 근본적, 기본적인 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드 머니를 모으시는 작업을 해서 다음 기회를 또 타더라도 자기의 준비된 자금, 준비된 거에 의해서 내가 세 줄 수 있는 상가를 사라. 내가 세 안 내고 들어가는 상가보다 세 줄 수 있는 상가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미용실을 안 해요. 상가 세를 놔야 돼요. 그때 세만 하나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집은 세를 싸게 놓으면 나가는데 상가는 목이 안 좋거나 장사가 안 되면 아무리 싸게 놔도 안 돼요. 그리고 기회비용입니다. 다른 기회를 타야 되는데 그때 이것이 황금성, 다시 다른 거로 판매가 되거나 돌리지 않으면 이거에 묶여갖고 다른 투자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까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수렁에 빠지지 않는 미용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유롭고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어서 오늘 급히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에 해당되는 원장님은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원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미용실에서 빨리 융자받은 걸 갚을 수 있도록 최적의 최고의 세팅을 해서 수익률을 증가하는, 수익률을 배가하는 쪽에 미용실을 오픈하셔서 빨리 원래 상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장님 꼭 잘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